안녕하세요. 갑자기 소나무 전문가가 되어버린 예솔직이 이재리입니다. 작년에 제가 긴급 편성으로 소나무 거름병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변함없이 거름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진행되는 건 일단 막았거든요. 약재를 살포를 해서. 근데 약재 이름 잊어버렸어요. 제가 잘 잊어버립니다. 적어놔야죠, 그러니까. 적어놔야 되는데 전화만 하면은 바로 알려주니까 이게 드디어 이 지적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나무를 들고 나온 것은 이게 거름병이 진행되는 걸 막았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게 소나무 거름병에다가 엽꽃병하고 같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보면은 이 끝에서 이렇게 다 마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올해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전화를 받는 것이 나무가 소나무가 이상하다. 문제가 많다. 갑자기 이렇게 입이 노란해지고 여기는 좀 검정색으로 됐잖아요. 근데 입이 노란해지고 무더기로 죽어나간다. 좀 아슬아슬하다 하는 분들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전화가 갑자기 오니까 상황을 보니까 나무 사진을 보니까 분명히 엽꽃병이에요. 근데 엽꽃병은 지금까지 장마가 끝난 8월 달에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올해 느닷없이 봄부터 잎 전체가 막 누런해지고 막 쏟아지는 그런 엽꽃병 증세가 만연하고 있다. 나보고 방법을 묻는데, 나는 웬 뜬금없는 소리? 그랬거든요. 근데 요게 제가 이 안경을 써서 이게 좀 지적으로 보이지만 이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죠. 네, 잘한가요? 네, 잘하는 편이죠. 그 관심 연구가, 있는 부분은. 네, 이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가 아니고 네. 임상실험. 그치. 네, 그쪽으로 이제 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소나무가 지금 제가 인수해서 지금 3년째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3년이 더 됐네. 2년 동안 세력 배양을 해서 작년에 분갈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키운 나무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이 엽꽃병하고 이것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무가 약해지면 와요. 약해지면 오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병이 아니고, 거름병이 아니고, 엽꽃병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예설에는 그 나무 모델목이 없어요. 뭐 엽꽃병? 네, 엽꽃병이 현재 걸린 나무가 없습니다. 그게 불행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무를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약해졌다는 거 치고는 순이 너무 내 세력이 센데요? 이것이 온 것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작년에 분갈이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갈이 해놓고 여기 철사 걸었잖아요. 이 철사 걸어서 나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은 세력이 아주 강하잖아요. 올 가을 되면 아주 깔끔해집니다. 어차피 묵은잎 다 솎아내고 여기 단엽 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 가을에는 진짜 이뻐져요. 그런데 이 잎들 보면은 이 사이즈를 이 크기를 보면은 작년에 단엽 안 한 나무잖아요. 그렇죠. 약하니까 단엽을 안 했겠죠. 작년에 분갈이 했으니까 단엽을 안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엽꽃병이 됐든 거름병이 됐든 일단은 나무가 약해진 나무가 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기상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 우리 감독님 좋아하는 비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개정되겠죠. 그래가지고 하마터면은 즐거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뻔했잖아요.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 이제 다행히도 예솔에서는 이런 나무들을 전부 태토까지 다 털어내는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습해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습해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었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바로
비가 내리니까 나무가 광합성할 시간이 없었어요. 네.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무 세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나무 세력이 떨어지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장마 이후에 거름을 갖다 또 엄청 쏟아 부었잖아요. 네. 거기다 대고 이 나무 자체가 약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술에서 계속 관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새순이 강하게 밀고 그러니까 나오는데 쉽게 이 회복이 새순이 됐네. 강하게 또 밀고 나온 것은 이게 완성목이 아니고 소재목이다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목이고 액비 먹으니까 세력이 좋아졌는데 금방 여기 화분 전문가가 와가지고 저는 이분 몰랐거든요. 네. 보더니 이게 산추분이래요. 나도 그냥 몰랐어. 저는 무슨 이 분에 맞아서 넣었을 사이즈에 뿐인데. 맞아서 그냥 생각 없이 심었는데 산추분 20만 원짜리랍니다. 잠시 이야기가 또 헛다리를 샜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흉사주스러면 또 서두가 서론이 길다라고 뭐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역꽃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무가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역꽃병 인자는. 네, 인자가. 네. 근데 나무가 약해지거나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역꽃병이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과거에 긴급 방제, 역꽃병 방제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돼요. 이게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이 그걸 거기다 역꽃병이라고 치면은 나오죠. 역꽃병 하면 치면 나오는데 그래서 방제 방법을 전문자 제가 다 올려드렸는데 또 이게 갑자기 8월달이 아니고 4월달에 이 병이 나타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 첫째로는 이것이 나무가 약해졌을 때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나무가 온다. 그러니까 모든 소나무가 다 이 병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나무에 중점적으로 온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상 변화에 대해 기상 이변이라고 그러죠. 기상 변화에 따라서 이 물이 잘 안 빠지면은 온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했죠. 그렇게 멋있는 소나무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중 몇 그루가 이것처럼 약간 누릿누릿해져서 내가 걱정된다고.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 강가에 있잖아요. 그 물 빠짐이 안 좋고 비가 또 많이 오면은 지하 수위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강가에 있었어도 멋있었는데 작년에 거의 홍수가 났거든요. 이제 그 피해도 있었을 거예요. 지하 수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소나무는 일단 물 빠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갈이 예술식으로 분갈이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또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네. 이 습해로부터 이 습기로 인해서 있는 피해에서 벗어나는 거. 이제 요것이 또 하나 이제 예술식 분갈이하면은 최소한 그 피해는 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엊그저께 어디 갔다 왔잖아요. 나무 봤죠? 같이 갔던 누구라고 얘기해버릴까? 아니요. 같이 갔던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나무가 이러냐. 그분은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나무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입장료 받고 들어가는 데인데 나무가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결국 우리 액비 쓰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파르트를 보내드렸는데 아마 이제 내년 딱 쓰고 한 달 지나면은 나무가 확연히 바뀌었다, 달라졌다라는 거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액비 써가지고 나무 세력 자체를 갖다가 항상 튼튼하게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세력이 딱 올라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방제 방법은 뭐냐? 없어요. 간단해요. 다이세렘 45 4스푼에다가 20리터 이 농약통 있잖아요. 거기다 다이세렘 45 4스푼에다가 톱신 2스푼. 그 다이세렘하고 톱신은 20g, 다이세렘 45는 40g.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에다가 반드시 전착제를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뿌려줘야 돼요. 전착제를 강조해 주세요.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잖아요. 그 전착제는 약효를 갖다가 오랫동안 붙들어매줘요. 쉽게 말하면 전착제는 여기다 약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약이
여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오랫동안 약효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착제 반드시 섞어서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5번을 뿌리면은 이 잡혀요? 아니요, 안 잡혀요. 그래요? 역꽃병 진행을 일단 막습니다. 일단 막아.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10번을 뿌리잖아요. 네. 10번을 뿌리면은 뭐냐?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역꽃병 인자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인자를 갖다가 거의 소멸시켜. 100% 소멸은 아니에요. 거의. 예. 이 역꽃병은 입에서 입으로 전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 꼭대기가 이렇게 그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 하면은 그건 역꽃병 아니에요. 그러면 그은병의 확률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은병. 예, 그을음병의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 나무 지금 그을음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무 전체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을음병이다. 역꽃병 같으면은 여기는 없고 여기 있고 해서 군데군데.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데 도움들하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디서 쓰다마는 놈을 가져왔고요. 이건 괜찮아. 다이센은 45. 500g이죠. 그 지금 이 사용 용량을 보면은 20리터당 40g으로 되어 있죠. 20리터당 사용 용량이 40g. 40g 쓰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 이 설명을 할 때 거꾸로 해가지고 네. 혼동을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이것은 거꾸로 설명해갖고. 예술직이나 그러지 누가 그러겠어요. 왜 20리터당 사용 용량이 이거는 20g이죠. 네. 그래서 이 톱씨는 20g인데 톱신 M이네. 톱신 M이에요. 근데 요 약을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도 엊그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이센 45나 톱신이나 그 약이 그 약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 약이 그 약 맞아요. 근데 요게 섞이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이 이 소나무 역꽃병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무슨 효과도 웬만한 있어요? 병은 특별한 병 아닌 경우는 다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센 45는 이제 예방약이면서 치료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약을 주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줄 때 요걸 갖다가 섞어서 매 주면은 다른 병해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집중적인 치료할 때는 네. 5번 주래매요. 그렇죠. 5번, 네, 10번. 45나 네. 톱신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것을 네. 요거 쓸 때는 5번이 아니고 10번, 일주일 네, 간격으로, 10번. 일주일 10번. 간격으로 10번. 그렇게 집중 치료를 하고 네. 평상시 한 달에 한 번 줄 때는 평상시에는? 그때 하면은 예방과 예. 치료 효과가 동시에 있으니까 거의 모든 병의 발생을 아예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어도 네. 일단은 눈에 안 그래서 보여도. 여러분들이 그을음병하고 역꽃병하고 구분하는 것은 나무 전체가 그래버리면은 이것은 그을음병이에요. 근데 이 위에는 멀쩡한데 밑에가만 부분 그런다 부분 그러면은 그건 역꽃병의 역꽃병. 확률이 높습니다. 왜? 역꽃병은 물로 전염이 되거든요. 근데 요 증상이 오래 갈수록 이 기상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종종 그렇게 역꽃병에 걸려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뭐지? 나무하고 나무가 겹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돼요. 건너뛰지는 못해요. 네. 건너뛰지는 못하는데 여기에 역꽃병이 걸리면 이 밑에 물이 이 비바람이 불거나 이제 우리 같이 자동 관수를 할 경우에는 다른 데로 병 토자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올해 지금 저하고 상담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거든요. 정원수로 심어놓은 나무 같은 경우는 물이 잘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 올려 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뿌리 주변으로 해서 고랑을 파가지고 거기다 돌과 자갈을 채운 다음에 그 고인 물이 또 흘러나갈 수 있도록 물고랑을 속에 내줘라. 그래서 나무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라고 해서 실제 또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원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잘 안 걸리죠. 그냥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네. 비가 어느 일부 지역만 특정해서 내린 건 아니니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나무 가격 궁금하신 분 이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80이요.
제가 이 나무 딱 생각했던 가격이 180이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알았던 거 아니에요? 화분 가격이 포함되니까. 아. 근데 화분 가격이 20만 원이고 나무 가격을 이제 160을 받다는 얘기죠. 한국 서비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딱 10만 원 빼드리겠습니다. 20, 150, 170. 뭐가 20, 170? 화분 20, 네. 나무 150. 그래서? 근데 이것은 택배가 안 돼요. 그렇지. 오셔서 가져가야지. 우리 그 지금 구독자님이 나오고 나무 가격 맞추기 게임을 몇 번 했는데 모처럼 오늘 이건 이거였어요. 맞아요. 번번이 들렸는데. 근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작품으로 키워가도 진짜 재밌어요. 혹소리 해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 나무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면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어차피 우리는 모델목으로 썼던 어쨌든 나무를 다 파는데 문제원이니까 이런 나무 같은 경우 아주 고가의 나무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지만 이 정도는 욕심낼만 하겠다 싶은 분한테 하는데 화물로 갈 경우에는 5만 원 추가가 됩니다. 그건 제가 부담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면 사실 그 가격에 팔아도 좀 저는 서운합니다. 왜? 장애성이 너무 좋아. 키우면 키울수록 가치가 올라갈 나무거든요. 뭐야, 대리에서 과장으로 부장으로 막 초고속 승진을 할 나무예요. 그래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긴급으로, 제가 전화 받는 것이 솔직히 좀 귀찮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고, 그만큼 만약에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얘기죠. 심각하다는 얘기지. 오늘 이 역꽃병에 관련된 이 내용은 전혀 제 계획이 없던 겁니다. 다른 거 할 게 굉장히 많은데 하도 요새 그 질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차라리 방송을 하고 말지. 그리고 이 나무도 팔아먹여야 되고. 자, 이상 예술분재원 역꽃병 느닷없이 역꽃병 거름병 전문가가 되버린 예술직이 이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